안녕하십니까, 마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너무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거기에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이렇게 부족하지만 또 벌써 이제 구독자가 한 1000명 정도가 됐습니다. 1000명이 좀 넘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얘기 나눌 컨텐츠는 바로 패브릭 작업입니다. 패브릭. 인테리어 목수가 패브릭 하면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일을 시작한 지, 인테리어 또 목수를 시작한 지 이제 21년 차가 됐는데요. 이제 40 중반입니다.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 제가 이제 일을 시작할 때, 꼬맹일 때, 이 패브릭이나 뭐 무늬목, 뭐 인테리어 필름 다 목수들이 작업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작업대 펼쳐놓고 알판 켜서 가공해서 다 작업을 했던 부분입니다. 뭐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뭐 인테리어 필름이나 뭐 무늬목, 패브릭을 주력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공장, 패브릭 공장에는 저희가 이제 시안 사이즈만 이제 알려주면은 그것을 또 알판 작업을 해서 배달도 해줍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작업을 하는데 이제 현장을 보다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와이드가 3600이다. 그러면 우리가 딱 600, 600에서 6장 보내주세요 라고 하면 딱 그게 딱 맞으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패브릭 이제 두께도 있고요. 또 이제 5장을 붙이다 보면 600을 5장 붙이면 이게 딱 3000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3000은 뭐 5mm가 될 수 있고 이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재보면 595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590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런 거는 또 그렇다면 다시 뜯어서 가공을 해서 또 패브릭 마감을 져야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수직을 봐서 이제 알판을 시작을 하다 보면은 맨 끝자락에 위아래가 사이즈가 달라서 이렇게 비스듬히 가공을 해서 또 패브릭을 붙여야 하는 경우, 또 아니면 천정이나 바닥에 우리가 알판을 붙이려고 하는데 뭐 단상이 있어서 그 부분은 또 꺾어서 작업을 해야 돼, 가공을 해서 패브릭을 붙이는 상황이 생기거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결국에는 현장에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양이 많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공할 부분들만 빼놓고 나머지 부분들은 뭐 600에 뭐 2400으로 해서 뭐 50장을 만들어 주세요 라고 이렇게 해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양이 많을 때는 실이 이제 부족하거나 이럴 때는 공장에 이제 발주를 넣어서 받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가공을 해서 붙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현장 여건에 맞춰서 어찌됐든 뭐 가공을 하는 부분들은 현장에서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컨텐츠를 해서 그런 상황이 이제 다 만났을 때 이게 좀 영상이 좀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도 이제 패브릭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판 켜서 현장에서 직접 알판을 켜고 가공을 해서 패브릭까지 마감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한 장, 마지막 장은 남겨놓고 그 나머지 뭐 5장이든 6장이든 동일하게 이제 알판 작업을 해서 패브릭 작업을 하고 또 붙이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정확하게 이제 사이즈가 얼마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고 거기서 한 1.5mm 정도 패브릭 두께가 있기 때문에 한 1.5 정도 이제 남겨놓고 이제 좀 좁게 이제 가공을 했죠. 그리고 나서 패브릭을 감아서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붙여서 이제 시공을 하는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이 혹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황이 됐을 때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컨텐츠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먼저 이제 패브릭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알판 재단이 작업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원하는 면에, 예를 들어서 이 면에, 넓은 면, 미음자 면에 작업을 하려고 한다. 근데 사이즈는 뭐 2000이다, 높이는 와이드는 뭐 3600이다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 합판이 2440, 그쵸? 1220에 2440이잖아요, 그쵸? 자, 그렇다면 이제 3600이니까 뭐 66에 36, 600씩 재단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1220이니까 하나에 2장씩 나오니까 3장밖에 안 들어가겠죠, 그쵸?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현장에서 뭐 700씩 잡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은 상황이 좀 애매해지겠죠, 그쵸? 나머지 이제 520이라는 사이즈는 사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다 버려지기 때문에
협의를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로스가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뭐 키는 어차피 2000이니까 400 정도는 날린다고 보시면 되겠죠. 제 600으로 가정한다고 하면은 6칸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6칸. 네.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6칸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알판 재단을 할 때 밑면까지 만약에 바닥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1.5 정도 됩니다. 두 두께를 붙이면 1.5 여유 있다고 하면 2mm 정도 빼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2000에서 2mm를 뺍니다. 2000에서 2mm를 뺀 사이즈가 높이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와이드 600이었습니다. 그럼 600을 먼저 재단을 합니다. 600에서 2mm를 빼고 정확하게 다 6칸을 나누면 정확하게 떨어지면 좋겠죠.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다음에 조금은 끝자락이 조금은 달라도 뭐 600에 재단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600에 1998이라는 높이의 알판을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개를 재단을 합니다. 그래서 패브릭을 붙이겠죠. 그렇죠? 패브릭을 쭉 붙여서 5개까지 떨어지고 이 나머지 사이즈 얘를 먼저 붙여 봐야겠죠. 그렇죠? 패브릭 작업을 해서 붙이고 나서 그래야 이제 정확한 사이즈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가 뭐 595다. 똑같이 595다. 그러면 595에서 우리가 아까 1.5 뺀다 그랬죠. 2mm 빼셔도 되고 2mm를 빼서 그러면 593mm 곱하기 높이가 1998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1998. 그럼 1998에 알판을 재단해서 패브릭을 붙여서 나머지 짱도 시공을 한다. 붙여서 시공을 한다. 라고 하면은 이 3600이라는 와이드, 높이 2000이라는 이 면의 패브릭 작업이 끝나게 되겠죠. 정말 이상적인 작업의 형태입니다. 근데 이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서 끝내면 참 편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아까 이 미음자 면을 사이즈는 동일하게 2000에 3600, 3600이고 2000입니다. 자, 이 면은 레벨을 띄워보니까 수직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나눴듯이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6장의 이 알판 작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맞춰서 스타트는 잘 들어갔습니다. 둘, 세 장, 네 장, 5장까지 붙였는데 패브릭을 해서 붙였는데 마지막 장의 사이즈가 뭐 595, 위에는 595가 나오는데 갑자기 밑에가 뭐 570이 나온다. 왜냐하면 이 면, 이 옆에 면이 사이즈가 틀리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그대로 가공을 하셔야겠죠. 그렇죠? 높이는 정해졌죠. 2000에서 1998, 2mm를 뺀 높이에 1998 높이가 있고 그럼 570에서 그냥 570을 하면 패브릭을 붙이면 좀 뻑뻑하게 들어가는 안 들어가게 되겠죠. 그렇죠? 이 570에서 1.5나 2mm를 뺀다. 그러면 500 밑에는 568이 되고 위에는 595니까 593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비스듬히 작업을 해서 이 높이 1998을 재단을 해서 알판을 하고 그리고 나서 패브릭을 감싸면 되겠죠. 여기 이 표시, 왜냐하면 여기 이 부분은 직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어디가 뒷면인지 우리가 위에는 넓고 밑에는 좁다. 그러면 표시를 안 해주면은 그 만약에 내가 붙이면은 뭐 기억을 하면서 자질을 하면서 시공을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이 만약에 패브릭을 붙이게 된다고 하면은 뒷면이 어딘지 여기가 뒤다. 여기는 패브릭을 붙이지 말아야 한다. 앞면에 붙이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뒤 표시뿐만 아니라 윗부분 여기가 위다라는 거 아니면 반대로 여기가 밑이다라는 거는 표시를 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뭐 이 알판과 알판이 만날 면이다 라는 건 표시를 해주셔야 뭐 붙이는 분도 그렇고 만약 뒷면을 붙이게 되면은 돌려서 붙이게 되면 이게 맞지가 않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판을 재단을 하고 나서 만약에 이런 형태다, 위에가 넓고 밑에가 좁다 라고 하면은 이 뒷면이 되겠죠. 이 뒷면, 여기 부분이 아니라 반대로 생기는 이 위에가 넓고 밑에가 좁는 이 면에다가 여기가 뒤다,
그리고 뭐 여기가 좁으니까 당연히 여기가 밑이라는 건 알겠죠, 그렇죠? 하지만 그래도 여기가 뭐 이런 표시로 여기가 밑이다, 아니면 여기가 뭐 위, 아니면 뭐 상, 하 이렇게, 그렇죠? 여기가 얘네끼리 만나는 부분이다라고 표시를 해주면은 그래야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사이즈다라고 하면은 시안을 받았는데 이 3600이 2000이라는 사이즈에서 여기 700, 여기 300, 뭐 여기 600, 여기 200, 뭐 700 이렇게 이제 모양이 패턴이 나간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패브릭이 똑같지 않고 여기는 블루, 여기는 화이트, 이 색깔이 다 틀리다고 하면은 이게 몇 번째인지는 표시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알판을 재단을 하고 700에 뭐 2000이든 200에 2000이든 이 알판에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재단을 하고 여기가 1번이다, 그리고 뭐 여기가 뭐 위다, 상이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죠. 좁은 거는 뭐 200에 2000이다 라고 하면 이게 두 번째다. 그리고 색깔까지, 만약 색깔이 다르다고 하면은 여기는 뭐 블루다 그러면 뭐 B, 아니면 여기는 뭐 화이트다 그러면 뭐 W, 이렇게 해서 이런 표시들을 해줘야 재단하는 사람 따로, 만약에 붙이는 사람 따로 있다고 하면은 이런 것들, 또 아까 얘기했듯이 보통 이제 이 표시들은 뒷면에다 하겠죠. 앞면에다 하는 게 아니라 뒷면에다 하겠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뭐 여기가 뒤다 이런 표시까지 해야 작업에, 그래야 이제 뭐 도면을 보면서 이거는 몇 번 방에 1번이야, 뭐 여기는 뭐 몇 번 방에 2번이야, 이런 걸 바로바로 날라서 시공하는 게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겠죠. 그렇죠? 이런 표시들이 서로 간에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 좋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되지 않았을 때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막 우왕좌왕되고, 그렇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꼭 재단하시는 분들이, 붙이는 분들은 받아서 이제 붙이는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재단하시는 분들이 그때그때마다 표시를, 도면을 보거나 아니면 확인을 해서 뭐 1번 방, 뭐 2번, 뭐 좌, 우, 뭐 위, 아래, 이런 표시들은, 할 수 있는 표시들은 최대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패브릭 알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모서리를 칩니다. 뭐 위아래 다 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밑에 부분만, 양쪽만 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게 치지 않게 되면은 패브릭을 붙였을 때 이제 그냥 직각으로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랬을 때 얘네끼리 이제 알판과 알판이 만났을 때 이 골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모양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모서리를 친 작업까지 재단할 때 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표시도 다 끝났다, 골 작업이 다 끝났다라고 하면은 패브릭을 붙이는 그런 작업대로 이제 전달을 해서 패브릭을 붙이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패브릭을 어떻게 붙이는지 영상을 보시면서 설명을 하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알판에 본드 칠을 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보시면은 이게 알판이죠, 그렇죠? 작업대 위에 이제 알판, 여기 살짝 면에 모서리 간 거 보이시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 패브릭 붙이는 팀 쪽으로 이 알판을 전달을 하면은 205 본드입니다. 205 본드를 이 알판에 본드 칠을, 그렇죠? 본드 칠을 이렇게 해서 이 수성 로라입니다. 수성 로라로 이렇게 문질러 줍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서 주의할 점이 뭐냐면 본드 칠을 했습니다. 근데 본드 칠을 지금은 저희 같은 경우는 본드 칠을 조금 많이 했습니다. 좀 많이 이렇게 접착력이 좀 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골고루 좀 많이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시공한 패브릭은 좀 두꺼운 정도의 수준의 패브릭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드가 기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좀 본드 칠을 많이 했는데, 혹시 붙이시려고 하는 패브릭이 좀 얇다 싶으시면은 최대한 이 본드 칠도 좀 너무 좁게 말고 좀 크게 좀 본드 칠을 해주셔서 앞쪽으로, 패브릭 앞쪽, 천 앞쪽으로 본드가 기어 나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서 또 주의할 점이 뭐냐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로라질이 다 되지 않아서 로라는 수성 로라입니다. 수성 로라로 작업을 합니다. 이쪽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로라 작업이 잘 안 돼서 이제 본드가 뭉쳐 있죠. 뭉쳐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뭉쳐 있게 되면은 대번 패브릭 앞쪽으로 본드가 새어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이런 부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골고루 끝까지 잘 문질러 주셔야겠죠. 여기 이 부분 같이 이 부분 맨들맨들할 정도로 로라지를 해서 이 본드를 다 이렇게 펴준다 라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이 본드 작업이 끝났다고 하면은 패브릭을 작업을 합니다. 패브릭 저희가 재단이 되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 폭이 900이다 그러면 뒷면이 한 5cm씩 감는 부분까지 해서 뭐 1000에 1000, 20 정도 재단이 된다 가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높이는 2000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2000인데 뒷면 이게 감싸는 것까지 해서 뭐 2100 아니면 2120 정도 재단을 해서 이 본드가 골고루 다 펴진 상태에서 이 위에다가 가운데 기준에 맞춰서 양쪽으로 5cm씩 5cm씩 또 여기도 한 5cm씩 안으로 뒤로 감을 수 있을 정도로 그 위치에 맞춰서 두 팀이 그렇죠. 두 명이서 이제 한 팀이 돼서 패브릭을 감싸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패브릭을 이 위에 얹은다고 하면은 이분 같은 경우도 지금 하얀색 그쵸 장갑을 꼈죠. 그래서 하얀색 장갑으로 이 본드 칠된 부분들을 이렇게 문질러 줍니다. 아니면은 천을 감싸서 남는 천이 있다고 하면은 MDF 이렇게 그쵸 거기다가 천을 한번 쓱 감싸서 이 헤라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문질러 주시면은 지금 본드 칠한 거 기존에 지금 본드 칠한 부분과 패브릭이 접착이 되겠죠. 자 이렇게 패브릭을 붙이고 나서 바로 이 뒷면을 감싸서 작업을 하느냐 뒷면을 마감을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본드가 한 뭐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그렇죠. 시간을 두고 이 패브릭이랑 이 본드 칠한 알판이 접착이 될 때까지 어느 정도 말라서 접착이 될 때까지 시간을 둔 후에 그리고 뒤집어서 뒷면 작업을 합니다. 자 뒷면 작업 같은 경우는 이런 조깃대를 하나 만들어서 그렇죠. 작업을 해서 칼질을 합니다. 5cm 정도 되는 헤라를 그 조깃대를 맞춰서 칼질을 합니다. 이 보시면 자르는 부분 이렇게 하나 살짝 자르고 이게 살짝 자르죠, 그렇죠? 이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감싸기 위해서 한 1cm 정도를 남겨놓고 그리고 45도를 친 이 조깃대를 사용을 해서 그대로 잘라줍니다. 자, 조깃대로 1cm 살짝 자르고 옆으로 45도 잘라서 자른 부분이 모양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1cm 아까 조깃대 모양이 그대로 살아나죠, 그렇죠? 조깃대 모양처럼 이렇게 그렇죠? 조깃대 모양도 이 모양이었었죠, 그렇죠? 이렇게 동일하게 잘라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떨어지겠죠, 그렇죠? 3M을 그러면 뒷면에 이 옆면 그 부분과 뒷면 부분에 3M을 골고루 뿌려줍니다. 옆으로 이렇게 쭉 길게 칠하셔도 됩니다. 하고 이 사면을 다 동일하게 그쵸? 사면을 다 동일하게 3M을 뿌려줍니다. 면이 좁기 때문에 본드 칠해서 붙일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렇게 3M을 통해서 스프레이를 통해서 접착 스프레이를 통해서 면에 접착제를 발라줍니다. 밑에서부터 한번 쓱 문질러 줍니다. 그러면 1cm 되는 옆면에 본드로 인해서 천이 이제 붙겠죠. 한번 쭉 당겨주고 그 다음 다시금 한번 또 윗부분 코너 부분을 문질러서 해주고 나머지는 넓은 면을 쭉 문질러주면 뒷면이 붙게 됩니다. 동일하게 한번 밑에 모서리 그리고 위에 모서리 쭉쭉 그 다음에 면을 한번 쭉 당겨주면 알판의 패브릭 작업이 끝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이번에 작업한 현장 사진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패브릭이 붙여져 있죠. 2개씩 나눠졌습니다. 이면
오늘 저희가 지금 작업한 구간이 어떻게 되냐면 이 상태고 파티션이 나눠져서 총 4칸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칸을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한 면당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알판을 이 부분 먼저 재단돼서 붙였고 여기 2개를 먼저 붙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도 2개씩 붙였는데 이 구간들은 먼저 붙였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이게 2개가 남았겠죠. 그쵸? 이거는 이 부분까지 또 붙이고 나서 그 사이즈를 차후에 재단을 해서 정확하게 붙이기 위해서 따로따로 이렇게 보시면 그쵸? 알판 하나, 2개 붙이고 양쪽에 하나씩 붙이고 이렇게 양쪽 2개를 남겨놓고 이 패브릭을 붙이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 사이즈를 재서 2mm씩 재단 빼서 패브릭 2개를 빼서 재단을 알판을 작업을 해서 그리고 나서 패브릭을 붙여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알판을 붙이고 나머지 구간을 하나 남겨놓고 여기도 남겨놨죠. 그렇죠? 그래서 차후에 재단을 해서 패브릭을 붙여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네, 이렇게 패브릭 시공에 대해서 영상을 통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저희도 패브릭 작업을 계속 했던 부분들은 아니고요. 오랜만에 했는데 이 경험이 있어서 기억이 되고 또 몸이 익어서 문제없이 이제 원하는 선에서 이제 시공을 잘 마쳤습니다. 이게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야 문제가 없겠죠. 그쵸? 기억하고 몸이 익어서 이제 작업을 하시는데 문제가 없지만 경험이 없으신데 이런 패브릭을 붙여야 되는 상황이 나에게 온다고 하시면은 이 영상이 좀 기억이 되셔서 그쵸? 딱 보고 또 한 번 더 보시고 공부하셔서 이 붙이는데 시공하는데 좀 멋있게 문제없이 잘 마칠 수 있도록 이 컨텐츠 영상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는 날씨가 춥습니다. 저도 제가 알지 못하는 이 알레르기 때문에 이번에 눈도 좀 붓고 피부도 막 울긋불긋해지고 아직까지 이제 피부가 계란 껍데기 마냥 좀 거칠거칠한 상태입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맛조도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맛조였습니다.